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격돌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먼저 죽음의 조로 불렸던 오늘 국민의힘 경선 토론, 그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난타전이었습니다. 계엄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론, 각자의 자격과 자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인해 하게 된 선거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계엄에 관한 질문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계엄과 탄핵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일일이 물으며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표적 반탄주자인 이철우 후보와는 충돌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 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이른바 윤석열 신당 질문을 하자 신경전도 벌입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 진출자를 가릴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를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합니다. 모레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이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토론에서 후보들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일일이 요구하면서 공세에 나서자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적극 반격에 나선 겁니다. 이어서 이민준 기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내란 선동의 앞장선 인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후보는 전통 지지층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후보라며 보수 통합을 위해 후보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적폐 수사 당시 검사였던 한 후보의 이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적폐 청산을 해가지고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자유우파가 괴멸돼서 거의 장관을 여기 앉은 한 후보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 갈등 관계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발목 잡는데 일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도 또 같이 대통령을 압박했어요. 우리 당의 이 당 홈페이지 게시판도 이 댓글이 이상한 댓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신 반영 비율이 올라가는 2차 경선에서는 계엄과 탄핵 찬반을 둘러싼 공방이 더 가열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홍준표 이 두 후보의 설전에 특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처음엔 서로에 대한 칭찬과 호평을 이어가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장면을 권경문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어제도 말씀하시고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크게 오늘 싸울 줄 알고 기대하고 왔던 기자분들의 실망하는 눈빛. 사이 좋아요. 네. 현재는. 현재는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상치 못한 질문을 쏟아냅니다.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네,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한 후보의 경쟁력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이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그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도 부각하자 한 후보도 맞받았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홍 후보는 한 후보에게 한 질문들에 대해 청년들이 꼭 질문해달라는 내용이어서 물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어제 첫 경선 토론회를 마친 다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민심 다지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았고 양향자 후보는 일본을 찾아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경복대 과점퍼를 선물 받아 입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제가 우선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결혼식도 하면 제가 줄에도 써드리고 청년들을 표만 받고 입 싹 닦아버리는 거, 이거는 정치인 욕먹는 거죠. 낮에는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김 후보는 저녁 늦게까지 대구와 부산 곳곳을 다녔습니다.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는 1차 컷오프를 이틀 앞두고 전통 보수층 표심 다지기에 집중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도 지난 11일에 이어 또 대구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대적으로 약한 보수층 지지세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인천시장인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대망론을 부각하며 인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저는 행정과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양향자 후보는 일본을 찾아 반도체 1세대 원로인 하마다 시게타카 박사를 만났다며 첨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일단 국민의힘 1차 경선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 여론조사 시작되는 것 같은데 4강 진출자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 결과를 현재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그 윤곽은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면요.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후보 순으로 높았고요. 이 응답자를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으로 좁혀보면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후보 순이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3강을 사실상 굳은 자라고 표현하는 분위기고요. 남은 한 자리가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이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4강 구도에 합류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그래도 좀 높아 보이는 건가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만약 나경원 후보가 4강에 합류한다. 이럴 경우에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1대3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4강에 합류한다. 이러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주자가 2대2 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탄핵 반대 주자가 많으면 당연히 표가 이렇게 나뉘겠죠. 마찬가지로 탄핵 찬성이었던 주자가 1명이 아니라 2명이 될 때 그 역시 지지층이 나뉠 겁니다. 그만큼 유불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토론회도 사실상 죽음의 조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가 있었으니까요. 서로 전략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이 토론회에서의 모습에서는요. 각 후보들의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는요. 좀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까요? 본선 전까지는 누구와도 되도록 척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이 물음을 앞세우면서 대세론을 띄우려는 모습입니다. 다른 후보 감정은 최대한 안 상하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은 있어야 하니
화제될 만한 말을 툭툭 던지며 경선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 한동훈 후보는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의 전략 한마디로 계엄 경선입니다. 계엄 찬성이냐 반대냐 따박따박 묻습니다. 계엄에 나보다 당당할 사람 있냐는 겁니다.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이 자신에 대한 약점이라고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먼저 되물으며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두 후보, 이 나경원 후보, 이철우 후보가 이런 한 후보와 많이 부딪힌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체제전쟁, 반국가 세력과 같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를 용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어필하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당심입니다. 후보 사퇴하라는 요구부터 출마 자격 없다는 비판까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두 사람의 스탠스도 일정 부분 비슷해 보입니다. 당심이다. 이제 최종 4위는 내일 모레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내일부터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진행되고요. 모레 오후 7시쯤 4명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4인으로 좁혀지면 후보들 간 경쟁도 더 치열해지겠죠. 네, 4명이 맞붙는 2차 경선은요. 여론조사 비율이 절반으로 주는 대신 당심 반영 비율이 50% 오릅니다. 탄핵 찬성 반대 이런 이슈에 있어서 더욱 선명성 있게 맞붙을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토론 역시 4명의 후보가 원하는 후보를 선정해 1대1로 벌입니다. 24일과 25일 양 이틀간 진행되는데 저희 채널A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충청권에 이어서 오늘 영남권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득표율이 90%를 넘었는데 이재명 대세론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66,526표, 득표율 90.81%입니다. 충청에 이어 두 번째 지역 경선인 영남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의원과 권리당원 합산 90.8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재확인한 겁니다. 각각 5.93, 3.26%를 기록한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득표율과 나란히 보면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88%나 90%나 그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일 테고 저로서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88.15%를 기록했던 충청권 결과를 넘어서는 수치에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 역시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도 혼란의 시기에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준비된 대통령은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재도약을 실현할 준비된 대통령 누구입니까?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다른 두 후보는 영남 지역 연구와 경제 전문가를 강조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제 위기와 싸워 이겼습니다. 다시 등장한 트럼프에 맞서 국익과 경제를 지켜낼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저 김동연입니다. 영남의 아들 김경수, 노무현의 꿈이었던 국가균형 발전을 김경수의 꿈인 메가시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충청과 영남 지역 경선을 마친 민주당은 다음 주 오는 26일 핵심 지지층이 모여있는 호남 지역 경선을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영남권은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인 만큼 민주당 후보들의 메시지도 다소 수위가 높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남을 배신했으니 이제 민주당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남 지역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곳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다시 우리 영남이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주역이 되어주십시오. 내란의 완전한 종결과 대한민국 헌정의 수호, 민주주의
회복의 깃발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배신의를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고 영남이 쌓아왔던 그 역사적 성과들을 배신했습니다. 번영의 세기를 다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맞섰습니다. 12.3 내란의 혼란 속에서 도청을 폐쇄하라고 하는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 저 김동연이 지켜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남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보자고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열의 9은 졌습니다. 그래도 그 9번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 끝내 한 번 이겼을 때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조기 대선의 원인이 보수 세력의 비상계엄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 민심을 끌어오겠다는 성격의 메시지들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대선 출마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출마 여부를 묻자 다소 모호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건 과연 어디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비공개 일정도 소화를 했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활절을 맞아 서울의 한 대형 교회를 비공개로 방문했습니다. 참모진 없이 홀로 예배에 참석한 한 대행은 신도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예배가 끝난 뒤엔 셀카를 찍어달라는 주변 요청에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찾았던 곳인데다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각에선 대선 출마설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총리실은 종종 방문했던 교회로 큰 의미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출마를 고민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대행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해 맞대응 안 할 것이라면서 협상을 통해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선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입니다.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함께하는 이 2+2 협의인데 앞서 일본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깜짝 등장할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관세 협상 단판을 짓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세부 일정과 의제는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6일 미일 협상 때 일본에선 관세 담당 경제재생상 1명만 참석했었는데 미국이 우리는 관세와 통상, 산업까지 총괄하는 고위급 2명을 한 번에 다 부른 겁니다. 안덕근 장관은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 방위비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의제 확대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과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며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미 2+2 고위급 협의는 24에서 25일 목금에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700건 넘게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는 구호까지 등장했는데 이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치 히틀러의 제복과 콧수염을 합성한 사진부터 뱀 혓바닥 모양을 하거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개 목줄을 찬 그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풍자물을 손에 든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를 향해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Obvious we have an oligarch pig in the White House. 2주 만에 또다시 미국 전역에서 700여 건이 넘는 트럼프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독재자, 파시스트 등 규탄 구호도 더 독해졌습니다. 풀뿌리 저항 캠페인 50-501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대도시뿐 아니라 소도시까지 확산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끝까지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도 반-트럼프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근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이 후임자를 공개 비판하지 않는 불문율을 깨고 트럼프를 비판했는데 이번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In recent years, the country has grown more polarized. 현지 언론들은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이딴 비판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지난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선물까지 준비하면서 이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는 일본 대표에게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적힌 모자를 씌워줬습니다. 일본 내에선 미국을 향한 저자세, 굴종 외교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현지 시각 16일 미일 관세 협상 이후 미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상에 금빛으로 장식된 오사카 엑스포 마스코트가 놓여 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金大好きですから。金色の脈々の貯金箱と聞いたら私はもうこれを持っていくしかないと。 그런데 트럼프가 답례로 준 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자신의 선거 구호 마가가 적힌 모자였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모자를 쓰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채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마가 모자는 트럼프 지지자의 상징으로 일본의 강요가 착용한 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트럼프에 비해 격이 낮다는 이른바 격 발언도 논란입니다. 明らかにもう格下も格下ですので 대일 무역 적자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트럼프를 상대로 일본 협상단이 저자세로 굴욕 외교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格下の格下って自分で言っちゃいけないですよね。やっぱり国を代表した矜持という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 저자세 비판을 의식하듯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NHK에 출연해 농산품 등을 양보할 수 없고 관세 협상의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딱 30시간만 이 전쟁을 멈추자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일정 부분 먹혀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솔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If for some reason one of the two parties makes it very difficult, we're just going to say we're going to just take a pass. 그러자 하루 만에 러시아가 부활절을 계기로 30시간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Гуманитарными соображениями. Сегодня с 18:00 часов до 00 часов с воскресенья на понедельник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объявляет пасхальное перемирие. 그러면서 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길 바라는 미국과 트럼프의 열망을 언제나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푸틴의 휴전안 제시가 트럼프의 경고를 의식한 조치이자 평화를 원하는 리더로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미국의 중재로 30일 부분 휴전에 동의했지만 러시아가 서방 제재 해제부터 선결돼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러시아로선 미국이 손을 뗄 경우 서방 제재 해제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부활절 아침까지 최전방에서 59차례의 포격을 퍼부었다며 여전히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0시간이 아닌 30일간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새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양측은 아랍에미리트의 별도 중재로 492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가 현재 회복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당초 기대와 달리 부활절인 오늘 미사를 직접 주재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미사가 끝날 무렵 신도들 앞에 나타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앞 야외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에 수많은 신도들이 몰렸습니다. 최근 공개 행보를 늘려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미사에 참석해 미사를 집전할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교황은 미사를 집전하지 않고 안젤로 코마스트리 추기경이 대신했습니다. 앞서 교황은 하루 전 파스카 성야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을 보러 성 베드로 대성당에 나타나는 등 지난달 말 퇴원 이후 공개 행보를 넓혀왔습니다. 교황청도 교황의 건강 상태가 회복 단계에 돌입했다며 미사 집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지만 목이 쉰 교황이 미사 집전까지 할 만큼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사는 직접 주재하지 못했지만 교황은 미사 말미 신도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도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바티칸으로 날아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조금 전 벤스는 교황과 바티칸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스는 앞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만 이민자 인권 문제를 중시 여기는 교황은 올해 초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숭례문 인근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바로 전국에서 모인 의사와 의대생들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들, 학생 선생님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부가 한발 양보한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 철회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며 예정된 총궐기 대회를 강행한 겁니다. 학생들 복귀 명분을 주려면 확실히 해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수가 체계는 여전히 비정상이고 정부는 어사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수업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나 현장에 대한 목소리, 그 두 가지에 대한 고려 없이 탁상에서만 노는 문과 관료들의 태만과 무능력을 절실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5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군복을 입고 지하철 여성 승객 앞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내놓은 채 활보한 남성을 경찰이 뒤쫓고 있습니다. 대낮에 신분당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동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대학생 A씨는 귀갓길 지하철 신분당선에 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20, 30대로 보이는 군복 차림 남성이 의자에 앉은 A씨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서 있었던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지퍼를 닫는 걸 잊으셨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제 속옷이 아니라 성기가 노출되는 걸 보고 옆에 다른 승객도 앉아 있었지만 남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계속 보여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티셔츠를 계속 올린다든지.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공연 음란 혐의로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남성 신원과 군인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빠른 검거를 당부했습니다. 괜히 내가 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키 큰 야자수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사방으로 불씨가 흩날리면서 주변 나무들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경용 야자수 50그루와 창고 3곳 등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자수 주변 전기선이 끊기면서 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부 강력 범죄들의 경우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 논란이 일곤 합니다. 법원이 무분별한 신상털이나 공개 저격 같은 사적 제재 행위에 대해서 이 스토킹 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1년 전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고 시장까지 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나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실명과 나이, 직장 등을 공개했습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정의를 구현한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최근 법원이 이들 유튜버들에게 철퇴를 내렸습니다.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안모 씨에게 징역 3년,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령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명예훼손 혐의 외에 처음으로 스토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런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고 처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사이버 해커로 불리는 이들 유튜버의 사적 응징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적 제재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견 표명이 일정 한계를 넘으면 폭력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수익과 유명세를 노린 사이버 해커들의 무차별 폭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20%가 1인 가구입니다. 이들을 겨냥한 1인 가전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1인 김치냉장고, 1인 세탁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샤워하며 양말, 속옷 등을 빠는 무선 방수 세탁기나 선반에 접어 넣었다 펴서 쓰는 미니 세탁기. 묵은 밥 만들 필요 없이 딱 한 주걱 밥 한 공기만 김 모락모락 나게 쥐어주는 미니 밥솥. 책상 서랍장 크기의 1인용 김치냉장고까지.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새롭게 등장한 가전제품들입니다. 이제는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일반 세탁기의 4분의 1 정도 크기인 미니 세탁기입니다. 집에 세탁실이 따로 없다면 욕실 한 켠에 설치해 쓸 수 있는 크기입니다. 임차라 벽걸이로 설치할 수 없거나 선반 놓을 공간도 없는 경우 바퀴 달린 이동식 TV가 인기입니다. 위치 상관없이 볼 수 있고 또 설치하는 것도 편하니까 이동식 TV 구매를 좀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월세로 살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하게 돼서 작은 가전제품을 이사하기 용이하니까 그걸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30년 뒤엔 전체 70% 이상이 1, 2인 가구로 예상되면서 가전제품도 더 작고 실용적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123층, 무려 2,900개가 넘는 계단을 수직으로 뛰어오르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 최고 기록이 이번에 깨졌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직접 참가했습니다. 높이 555m로 세계 5번째 마천루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잠실 롯데월드타워.
123층 모두 2,917개 계단을 오르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뛰어오르지만 이내 점차 숨이 차오르고 발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전체 구간의 3분의 1인 40층입니다. 땀은 비 오듯 하고 다리도 부들부들 떨립니다. 전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난간 손잡이를 잡고 암벽 등반하듯 올라갑니다. 힘겹게 123층에 도착해 결승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해냈다는 기쁨이 더 큽니다. 100층 딱 넘었을 때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만 뛰고 싶었어요. 올라오니까 보람차고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소방관들도 20kg에 달하는 장비를 메고 도전에 나섰습니다. 어디까지 저희 체력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이번 대회 최고 기록은 18분 32초인데 작년 우승자가 자신의 기록을 55초 앞당겼습니다. 올해는 18분 대 하자 했는데 꼭 오늘 이제 해보니까 지켰고 내년엔 17분 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대회 참가비는 아픈 아이들 재활에 쓰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대선 전에 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인데 대법원은 내일까지 이 후보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냈고 상고 이유서는 이튿날 이 후보 측에 전달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서를 받은 날에서 열흘 동안은 사건 심리를 시작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검찰이 낸 상고 이유서에 대해 이 대표 측이 반박을 담은 답변서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답변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사건 심리에 들어갑니다. 당장 내일 밤 12시 이후부터는 재판부 배정 등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후보 재판이 국민적 관심사인 걸 감안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답변서는 제출 기한 뒤에 제출해도 대법원에서 검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각 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1,000만 명이 넘는 65세 이상 고령층 유권자들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버스 무료 이용부터 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까지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진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발표한 어르신 공약은 버스 무임승차제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5세 이상 노인은 버스를 무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이 몇 분 타신다고 해서 마지널 코스트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도 편하게 하시고 병원도 가시고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유정복 후보는 정년 연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고심을 하면서 일자리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미 설정을 했습니다. 정년 문제를 비롯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홍 후보는 노인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은 대체로 노인복지 확대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정든 곳에서 안전하게 나이 들기란 정책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주택 개조, 반값 입주주택 등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고 추야가 보호시설을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합니다. 김경수 후보 역시 노인주택 100만 호 제공과 더불어 국립요양시설 확충 등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은 더 공약을 다듬은 뒤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부자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선 경선이 한창인 민주당 후보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인가요? 바로 등장입니다.
순회 경선 연설에서는 후보들이 등장할 때 마치 격투기 선수들처럼 각자 배경음악을 고를 수 있는데요. 어제 충청권 경선 현장부터 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등장곡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을 표현했다고 하고요. 김경수 후보는 영화 로키의 주제곡으로 도전하는 모습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대전이 연고지인 야구팀 한화 이글스처럼 역전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네요. 오늘 영남권 경선에서는 뭘 준비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랑 김경수 후보는 어제랑 같았는데 김동연 후보는 달랐습니다. 이 노래가 삼성 라이온즈 구원투수 오승환 선수의 등장곡이기도 한데요.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퍼는 부산팀 롯데고 음악은 대구팀 삼성이에요. 창원팀 NC 다이노스 버튼도 가슴에 달았습니다. 영남팀 3팀 중에 하나도 빼놓지 않겠다는 거죠. 철저하군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인데 윤버지가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배의철 변호사까지 셋이서 식사를 한 모습입니다. 김 변호사는 내 손으로 뽑은 첫 대통령이라면서 윤버지라고 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아버지에 빗댄 건가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MZ세대들이 만든 신조어라는데 아버지처럼 자상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김 변호사와 배 변호사는 얼마 전에 윤 어게인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유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관여할 계획이 없다고 거리를 뒀고요. 미묘한 시기에 찍힌 사진이군요. 실제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참으로 모렴치하고 비상식적인 신당의 추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저는 입증한다고. 그리고 이를 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정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 아는 기자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를 설명하면서 김문수 후보 사진이 이철우 후보 사진으로 잘못 사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바퀴냐 바퀴벌레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죽음의 조로 불렸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비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진행된 밸런스 게임,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양자택일 게임이 논란이 됐습니다.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바퀴벌레보다는 자동차 바퀴가 세상에 도움이 될 거다. 둘 다 싫어요. 저도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1번 검사 사칭범, 2번 입시 비리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2번이신 분은 이미 안에 계시잖아요. 변호를 하실 수 없겠죠. 부탁드립니다. 둘 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둘 다 싫다고 하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했네요. 네, 토론을 지켜본 일부 네티즌들은요. 도대체 대선 토론에서 바퀴와 바퀴벌레를 묻는 이유가 뭐냐. 질문들이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의 성격을 MBTI로 소개하는 코너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후보들이 너도 나도 리더십이 뛰어난 유형이라고 답을 하면서 정작 변별력이 떨어졌다 이런 아쉬운 반응도 있었습니다. 경선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 요소를 가져온 걸로 보이는데 유권자들을 위해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판별하는 검증의 자리에 품격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두 달 앞서가는 초여름 날씨에 부산 해수욕장에선 벌써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고온 현상이 꺾였지만 하루 사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랐는데요. 내일은 더 오릅니다. 서울 최고 26도로 6월 초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보다 2도, 평년보다 7도 높은 겁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 강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일 기온 춘천은 9도에서 시작돼 2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9도에서 출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모레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며 꺾이겠고요. 제주에 120mm, 남해안에 80mm 이상 많은 양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